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마 두스푼입니다. 자, 우리 국가직 9급 해설 강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똑같이 국가직 2번 문제와 동일합니다. 저는 순서를 조금 바꿔놓긴 했지만, 자, 이 목차는 행정학 총론에서요, 우리 행정학의 접근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 미국의 행정학의 이 발달사 이론을 공부하는 곳이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신행정론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해설을 마찬가지로 먼저 보고 올게요. 해설 보시면 저기 보니까 행정 행태론이라고 돼 있고 신행정론, 후기 행태주의라고 돼 있죠. 제가 이 행정학의 발달사 여러분한테 두 문자로 외우는 방법 이미 강의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놨죠. 어떻게 외웠었냐면 이렇게 외웠죠. 과인의 행태. 첫 번째 과인의 행태. 그래서 과인의 행태가 어떤가? 그래서 과인의 행태 이렇게 외웠었죠. 그래서 제일 먼저 과학적 관리론이 나왔고, 두 번째로 인간관계론이 나왔고, 세 번째로 행정 행태론이 나왔다. 이 행정 행태론이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행정학의 주요 이론으로 자리를 잡는다라고 했었고, 그 뒤에 쭈루룩 이론이 나오다가 우리 행태론을 디스하면서 나오는 게 뭐였어요? 바로 후기신 현빈이었죠. 후기에 나오는 현빈같이 잘생긴 사람, 후기신 현빈. 그래서 후기신 현빈 이렇게 외웠었고요. 이 후기가 뭐였냐면 이게 후기 행태주의였죠. 후기 행태주의. 그래서 앞에 있는 행태론, 행태주의를 어떻게 한다? 디스하면서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후기 행태주의는 앞에 있는 행태론을 디스하면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 후기 행태주의에 이어서 나오는 같은 사조, 같은 라인들이 뭐냐면 이게 첫 번째가 신행정학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현상학이고, 이게 빈이지만 빗자로 바꿔서 비판 이론이었죠. 그래서 제가 후기 신현빈, 후기 신현빈 전부 다 후기 행태주의의 같은 라인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제가 후기 행태주의랑 신행정론은 그냥 똑같다고 보면 된다고 했었고요. 이 흐름을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신행정론, 이 후기 행태주의가 나오면 앞에 있는 행태론을 뭐 한 것이다? 디스한 것이다. 깠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태론과 반대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태론과 후기 행태주의, 신행정론을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행태론은 40년대 등장해서 60년대까지 아주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다가 1960년대 신행정론이 등장한다. 우리 1960년이라는 숫자는 좀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신행정론은 1960년이에요. 그래서 후기 신현빈, 얘네들이 60년대부터 등장한 애들이에요. 후기 신현빈. 자, 사회 문제 해결. 자, 우리가 행정학을 왜 공부하나요? 공무원이 될 사람들이 행정학을 공부하는 이유.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사회 문제가 있죠. 이 사회 문제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사회의 병이에요.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많은 병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병을 치료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사회에 있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행정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행태론은 그런 거 관심 없다라는 거죠.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이 없다, 등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뭐 하고 있다? 이론과 법칙을 만드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행태론은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연구해서 하나의 이론을 만드는 거. 한마디로 이론 딱 정립 딱딱딱 하는 거, 이것만 강조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행태론은. 그래서 현실 적합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반면에 신행정론, 후기 행태주의는 급박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공무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신행정학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얘는 완전 실학과 비슷하네. 우리 실학자들, 사회 문제를 해결했던 실학자들. 그래서 저는 신행정론은 실학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행정 이념도 보시면 행태론은 그냥 인간은 합리적이다, 합리성을 강조했다면 신행정론은 일단 사회적인 형평성을 강조했어요. 왜? 엄청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편차가 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형평성, 평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고, 또 대응성이 뭐예요? 국민들이 요구했을 때 공무원이 거기에 반응을 해줘야겠죠. 여기에 있는 이 조그만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공무원한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공무원이 속된 말로 쌩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잘 대응을 해줘라는 거고요. 그래서 민주적인 행정을 해라. 이게 신행정론이죠. 그래서 사회적 형평성, 대응성, 민주성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강조점을 보시면 아까 말했듯이 행태론은 이론을 만드는데, 법칙을 정립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 그래서 연구 방법을 중시한다. 연구 방법 어떻게 해요? 과학적인 방법. 바로 논리실증주의라는 거죠. 반대로 행태론은 어떻게 한다? 사회적인 적실성.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실 적합성을 말하는 거죠. 우리 사회의 현실이 너무나 암담하면 이 현실에 적합하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세요. 이게 사회적 적실성이고 그것을 공무원이 실천해 주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적실성, 실천 진짜 많이 나오는 거고 연구 주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연구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주제, 사회에 정말 힘든 사람들을 찾아내서 연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행태론이 논리 실증주의, 실증이 뭐예요? 실제 하나하나 증명해 본다. 어떤 방법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 디스한다, 비판한다. 그래서 어떻게 가요? 반실증주의죠. 반실증주의. 그리고 논리실증주의를 비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상학이나 비판이론. 현상학 비판이론 어디서 나왔어요? 아까 후기신 현빈할 때. 이게 현빈이잖아요. 현빈. 그래서 현상학 비판이론 같은 것들이 반실증주의로서 등장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주관주의. 앞에는 객관주의죠. 그 다음에 가치와 관련해서 가치라는 게 뭐예요? 공무원의 생각이죠. 공무원이 힘든 사람을 봤을 때 도와줘야겠다라는 그런 가치. 근데 행태로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그랬죠. 가치 중립이라는 거. 우리 중립이라는 거 가운데 서 있는다라는 거죠. 중립은 그냥 쉽게 말하면 고려하지 않는다랑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힘센 사람이랑 엄청나게 힘이 약한 사람이랑 싸우고 있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나는 중립이야 라고 하고 가만히 보고 있는 거. 이거는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중립은 가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가치 자유도 가치가 없다. 뭘 가치성? 가치가 없다. 한마디로 행태로는 가치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고 행태로는 후기 행태주의, 신행정론은 가치 개입, 가치 추구, 가치 부하, 한마디로 가치를 고려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의 현실 참여에 대해서도 행태로는 부정적이라면 신행정론은 긍정적이다. 바로 실학자들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치와의 관계. 우리 정치행정 이원론이 있고 이론론이 있는데 우리 정치행정 이원론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 정치가 있고 행정이 있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정치는 국회의원 생각하면 되고 행정은 공무원을 생각해라. 그럼 정치, 국회의원들이 결정을 하면 공무원들은 그것을 집행한다. 그러면 하는 일이 다르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공무원을 약간 좀 무시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정치는 결정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결정을 다 해놓으면 행정, 공무원들은 이랑 까라문까 집행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원론이라고 하는 건 바로 정치의 영역과 집행의 영역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이 1개, 2개, 각 방을 쓴다라는 거죠. 정치와 행정이 각 방을 쓰고 있다.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치, 행정, 이론론으로 오면 이제 각 방이 아니라 같은 방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행정이 옛날에는 집행만 했는데 이제는 같은 방을 쓰면서 뭘 더 한다? 결정까지도 한다. 이게 바로 이제 이론론, 같은 방을 쓰게 됐다라는 거죠. 엄청난 변화죠. 왜? 공무원들이 옛날에는 까라면 까 집행만 했는데 이제는 공무원도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행정론이죠. 급박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실학자의 입장에서 정치행정 이론론, 우리도 집행뿐만 아니라 결정까지도 하겠다. 이게 정치행정 이론론입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신행정학은 정치행정 이론론보다는 이원론에 가깝다? 앞뒤가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 신행정론은 행정의 능률성을 강조한다? 아니죠. 능률성을 강조하는 건 옛날 고전적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논리 실증주의, 행태주의의 주장을 지지한다? 아니죠. 다 디스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행정이 능률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논리 실증주의, 과학적으로 연구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고전적인 행태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틀렸고, 세 번째, 후기 행태주의는 가치 중립적인, 제가 중립이라는 말은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도 가치 중립이 아니죠. 그리고 과학적인 연구를 지향한다? 이것도 아니죠. 이건 다 행태론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후기 행태주의는 과학적 연구를 지향한다. 틀렸습니다. 뒤에 정책학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건 맞는 내용이고요. 틀린 지문입니다. 여러분, 후기 행태주의, 신행정론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앞으로는 이 신행정론 같은 마인드로 공무원 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게 실학자 같은 마인드, 이런 게 좋은 겁니다. 밑에 나머지 해설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4번부터 보시면 신행정론은 행태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다. 그래서 논리실증주의를 비판하는 것이지 계승하는 것이 아니다. 뭐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신행정론이 왜 등장했나요? 이거는 1960년대 등장했다고 그랬죠. 제가 그 60년대 좀 외워두면 좋다고 그랬는데 이때 미국이 난리가 납니다. 바로 격동기의 미국 사회라고 돼 있죠. 미국이 한마디로 폭삭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미국이 1960년에 우리나라도 65년에 베트남 전쟁에 파병하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의 충격,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다니, 그리고 소수 민족 문제, 흑인 차별 같은 거, 그다음에 신구 세대 간의 갈등, 또 이때 대통령, 바로 존슨 대통령, 이 존슨 행정부가 시행했던 위대한 사회 건설, 이런 것들이 폭망하고 이런 게 미국 사회의 혼란기였다라는 거죠. 이럴 때 신행정론이 등장했다. 왜?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에 있는 재반 사회 문제들, 재반이라고 할 때 여러분 재반이라고 할 때 제자가 나오면 제가 항상 올이라고 했죠. 우리 사회의 모든 사회 문제,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존의 행정 이론들이 별로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기존의 행정 이론이 뭔데요? 바로 행태주의, 행태론을 말하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여러분한테 만약에 물어볼 거예요. 신행정론이 등장한 배경이 뭔가요?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면 돼요? 수많은 사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기존의 행정학이. 그럼 기존의 행정학이 뭔데요? 행태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행태론을 까면서 나오는 게 후기 행태주의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후기 행태주의, 신행정론의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왈도거든요. 왈도. 그래서 신행정론 하면 왈도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왈도가 기존의 전통적인 관리 이론들을 비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기존의 고전적인 이론들은 무조건 능률성이 최고다라고 해서 능률지상주의, 그리고 공무원들은 전문 직업군들이다, 그리고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관리론 등 이런 것에 집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왈도는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이제 신행정론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민주적인 가치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가치에 대한 합의, 고객을 통한 통제, 고객에 의한 통제, 그리고 탈관료제, 분권화 이런 것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관리 이론을 비판했다. 그래서 바로 기존의 능률지상주의를 비판했다. 아까 여기 나왔었죠. 행정의 능률성을 강조했으며 이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실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9까지 9급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자, 신행정론에 대한 설명이라고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죠. 미국 사회에서 시민권 운동, 빈곤 문제 등에 대응해서, 이게 바로 미국 사회의 혼란을 말하는 거죠. 미국 사회의 혼란. 언제? 1960년대 미국 사회 혼란. 이런 것들에 대응을 해서 바로 행정학 공무원들이 사회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에서 등장했다. 그렇죠? 미국이 너무 혼란스럽고 이렇게 사회 문제가 많은데 기존의 공무원들 뭐하고 있니? 기존의 행정학 뭐하고 있니?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신행정론이 등장했다. 정확하게 맞는 지문이죠. 두 번째, 능률지상주의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적실성, 그렇죠? 현실 적합성 있게, 그리고 사회적인 형평성, 이런 가치를 중요시한다. 맞죠? 세 번째, 정치와 행정의 긴밀한 관계를 주장했다. 이거는 정치와 행정이 같은 방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일원론이죠. 그래서 행정은 결정도 하고 집행까지도 한다. 이거 정확하게 맞는 지문이죠. 다 이미 기출 다 됐던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논리 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계승한다? 아니죠. 이거 비판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논리 실증주의와 행태주의는 이게 바로 행태론에서 나온 거죠. 이 행태론을 디스하면서 나오는 게 후기 행태주의, 신행정론이기 때문에 계승한다가 바로 틀린 거죠. 이거 딱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기출이죠. 그래서 이 문제도 난이도가 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까지 다 봤고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제가 신행정론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3번 문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